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사전평가 예시 문제 두 번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부터 33, 34 다음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세 군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거죠. 네, 나는 고향에서 보내온 소포 상자를 조심스럽게 풀다, 열다 괜찮고요. 옮기다 괜찮고요. 요즘 가게를 풀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열다나 아마 옮기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진심을 담은 사과, 사과하다. 예, 사과하다, 사과는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열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에서 보내온 소포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렇죠? 요즘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진심을 담은 사과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34번. 그 야구 선수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도 잘 보다, 그죠? 잘 봤다, 괜찮고요. 잘 받는다, 잘 맞는다, 잘 친다. 예, 이것도 괜찮네요. 예, 시험, 어제 보다, 보다 괜찮고요. 야단을, 아니, 어제 시험을 치다, 시험을 치다, 시험을 보다 같은 표현이에요. 큰 잘못을 했는데도 야단을 치다. 이거는 야단을 치다 하고 반대는 야단을 맞다. 그죠? 그래서 야단을 맞다. 네. 그래서 헷갈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도 잘 친다. 어제 친, 어제 치다 과거죠. 친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하다. 큰 잘못을 했는데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 내가 한 거는 야단을 치다. 반대는 야단을 맞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치다가 되겠네요. 네, 35, 36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민호는 대학 졸업 후에 뭐 한대요? 대학원 입학 서류를 준비하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봤어요. 아마 뭐뭐 할 거예요. 대학원에 갈 것 갈 것 같아요. 예, 추측에 대한 거죠. 그래서 추측할 때 어떤 표현? 예, 갈 모양이에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표현. 예, 갈 모양이에요. 네. 36번. 저 할머니께서 평생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셨대. 기부하다. 예,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있는 것을 무료로 주다. 이게 기부하다죠. 대단하시다. 요즘 여기에는 이제 다 조사입니다. 요즘 뭐가 들어갈까요? 요즘부터, 요즘대로, 요즘이나, 요즘처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시대의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즘처럼, 처럼이라는 표현 찾아보세요. 네. 37, 38번은 이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예, 이것은 딱 보니까 사동, 피동 이 표현 3단계에 나와 있는 거죠. 창문으로 남산을 보다, 을을 보다, 이가 보이다. 그래서 을 보았다 맞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그죠?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맞습니다. 마당에 이삿짐이 쌓다, 이삿짐이 쌓이다. 그죠? 쌓였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삿짐을 쌓다.
마당에 이삿짐을 쌓았다. 마당에 이삿짐이 쌓였다. 이렇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이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다. 무엇을 모으다. 돈을 모으다. 이렇게 쓰겠죠. 할아버지는 웃는 모습이 과연 아이처럼 보인다. 어떤가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뭐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는 뭐가 써야 되냐면 마치. 네. 할아버지는 웃는 모습이 마치. 네, 이런 표현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혹시 제 시간에 못 오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나요? 만일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친구는 지진이 날까봐 걱정하던데 설마 뭐뭐가 생길까? 예. 열심히 해도 계속 대학에 떨어지는 이유를 도무지 전혀 이런 표현 씁니다. 39, 40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선택하다,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할 때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선택의 수가 늘어나면 고민의 양도 함께 증가한다. 너무 많은 곳에서 고르려고 하면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뭐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수가 늘어나서 고민의 양이 함께 증가하니까 기억은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골치가 아프다. 콧대가 높다. 기억하시나요? 콧대가 높다. 이거 관용 표현인데요. 그 사람은 콧대가 높아서, 코가 높아서, 눈이 높아서 내가 기준점이 높다. 이런 걸 콧대가 높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혹시 아시겠어요? 뭔가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알아가는 거. 비행기를 태우다. 좋게 기분을 좋게 하는 거. 이걸 비행기를 태우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거는 다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골치만 아프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할 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택이 별로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40번.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시오. 고민할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선택의 수가 늘어나면 고민도 함께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 비슷하죠? 네. 선택을 할 때는 먼저 방해 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은 없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풍부한 정보가 필요하다. 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많아지니까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했더니 더 고민하게 된다. 결정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4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1번부터는 어떤 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한국 사회 이해를 묻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평가에서 40번까지는 한국어 파트고요. 41번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41번부터 43번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한 쌍의 부부,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미혼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그래서 이런 가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핵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확대가족, 대가족 이렇게 부르면 뭐 3대가 같이 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그 자녀 이렇게 사는 가족들을 확대가족, 대가족.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는 이런 대가족, 확대가족의 모습이었으나 같은 말이에요. 확대가족, 대가족.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의 모습을 띈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에 한 명만 있는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42번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 난방, 방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장치는 3번 온돌입니다. 그래서 1번 마루는 무슨 장치? 냉방 장치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게 냉방. 그래서 한옥은 한국 고유의 집을 한옥이라고 하고요. 한복은 입는 옷을 한복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는, 그래서 한국의 처음 시작은 정답은 4번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여기서 보면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이렇게 되겠네요. 44번부터 46번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44번입니다. 한국의 국경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겠죠. 틀린 것은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맞습니다. 한글날, 세종대왕, 한글의 옛날 이름 훈민정음. 여기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광복절은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8월 15일, 한글날은 10월 9일. 네, 그렇죠. 개천절은 10월 3일. 그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념하는 날이다. 순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이게 순국 선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날은 바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개천절은 무슨 날이냐? 10월 3일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고조선, 이 처음 건국된 나라 고조선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고조선을 누가 세웠나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게 개천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일본에 맞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 맞고요. 3.1절은 또 누구? 사람 이름을 한 명 기억해야 되죠? 누구? 네,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선거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그죠?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게 보통선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간접선거가 아니고 직접선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직접선거고요. 평등선거, 부자든 가난하든 한 표만 할 수 있는 게 평등선거, 비밀선거, 비밀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비밀선거입니다. 범죄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 119 119는 우리 응급상황, 그렇죠. 응급상황이 있을 때 응급실 부를 때가 119고요. 114는 전화번호. 132가 저기 뭐더라? 일개부인가요? 그래서 범죄 신고는 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연결할 수 있는 게 112입니다.
47번부터 48번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네, 제가 만든 문제인데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한국문화부터는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47번 아래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례. 그래서 한국의 의례가 두 가지. 결혼식과 장례식. 그죠?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한다. 결혼식은 예식장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주로 하는데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낸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에게 패백을 한 후에 신혼여행을 떠난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떠나보내는데 이를 장례라고 한다.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다. 문상객은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한다.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볼까요? 같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장례식은 예식장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주로 한다. 네, 예식장이나 여기 보면 여기 그죠?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하는 건 결혼식, 장례식은 주로 병원에서 하게 되죠. 아니면 뭐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은 축의금을 준비한다. 여기 보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낸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은 조의금을 냅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례식에 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흰색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한다. 조의금을 준비한다 맞고요. 무슨 색 옷?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신랑 신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한 후에 신혼여행을 떠난다. 여기 보면 신랑 신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8번 아래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시장에 대한 모습이에요.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이 있다. 정해진 날짜에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시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이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기시장이 많이 사라졌다. 날마다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재래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래시장은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파는 현대식 시장이다. 정찰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이 넓고 물건의 종류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시장의 종류 두 가지, 그죠?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기시장에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된다.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상설시장 여기 그래서 날마다 열리는 상설시장, 그래서 정기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이 되겠고요. 상설시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여기 보면 정기시장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건 상설시장이 아니라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현대식 시장으로 정찰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 있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그저 정찰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표시된 그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게 정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태그가 붙어 있는 그 가격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는 흥정, 그저 좀 깎아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안 된다는 거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상인들의 인심이 좋고 물건값을 흥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쪽 여기 48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주관식과 또 뭐가 있느냐? 네, 구술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 한글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 그래서 사전평가의 그 뒷부분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뒷부분은 이제 한국 문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해가 책으로 미리 나오기도 하거든요. 책을 살 수 있으니까 미리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